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회사에서는 진짜 천사예요. 후배가 같은 실수를 3번 해도 웃으면서 다시 알려주고,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도 네, 확인해 볼게요 하고 넘기고, 심지어 지하철에서 발을 밟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괜찮아요. 먼저 말하는 분. 근데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딱 달라집니다. 현관문 열자마자 아이 가방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배우자가 오늘 뭐 먹을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화가 치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세요. 왜 나는 옆집 강아지한테도 상냥하게 구는데 정작 내 새끼한테는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한테는 무한히 친절하면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가장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역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다시 꺼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가족 앞에서만 폭발하는 그 심리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들 말하죠. 그냥 가족한테 더 잘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오늘은 마음가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들여다볼 겁니다. 이유를 알면 자책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책을 멈춰야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학과 신경과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심 연료통이 바닥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3살 직장인 김 과장님. 마케팅 팀장인데 유독 올해 들어 바깥에서는 한없이 여유롭고 집에만 오면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김 과장님은 스탠딩으로 1시간을 서서 왔습니다. 회의에서 3시간 동안 어리석은 질문들을 참아가며 고객사 담당자를 응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중학생 첫째가 거실에서 소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아이 신발이 뒤집어진 채로 3켤레. 배우자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밥 바로 먹어? 그 순간 김 과장님의 입에서 나온 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은 왜 이렇게 벗어나? 목소리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헤드폰을 벗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 배우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 과장님도 압니다.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예의를 차리고 감정을 누르고 원하지 않는 미소를 짓는 모든 행동. 이것들은 전부 뇌의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전두엽,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 부위가 하루 종일 풀가동됩니다. 마치 차가 하루 종일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연료통은 이미 바닥입니다. 그 상태에서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면 밟힐 게 없습니다. 김 과장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밖에서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딘가로 가고 있던 거더라고요. 집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가 없으면 누구든 멈춥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하루 힘들었다는 게 가족한테 화낼 이유가 되나요? 맞습니다.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합니다.
힘들었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죠. 문제는 이게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료통이 비면 브레이크가 없어진다는 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비행기로 비유하면 연료가 없는데 조종사 함께 더 잘 날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3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3분이 전두엽에 마지막 남은 연료를 보충해 줍니다. 출근한 날을 로그아웃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날을 로그인하는 짧은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친밀함의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38살 초등교사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욱하는 아이도 다독이고 집중 못하는 아이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동료 교사들도 늘 윤 선생님은 진짜 천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것 같은 이상하게 깊은 상처. 본인도 당황스러웠어요. 설거지 하나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기대 비대칭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다릅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미 약속이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 당연히 해주겠지. 그 당연히가 깨지는 순간 뇌는 배신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겹친다고 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한 것이 윤 선생님에게는 감각적으로 칼에 살짝 찔린 것과 같은 자극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 선생님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그냥 얘는 얘야 하고 받아들이는데 남편한테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친밀할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게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가족한테 기대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건조한 관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대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말하지 않고 당연히 알겠지로 방치하는 겁니다. 농구로 비유하면 골대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공을 던지면서 왜 못 넣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한마디 꺼내는 것. 그 한마디가 수백 번의 실망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을 내 팔다리로 착각하는 뇌입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신경과학에서 자아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을 타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아이가 밥을 흘리면 내 몸이 엉망이 된 것 같은 불쾌함. 배우자가 중요한 약속을 잊으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분노. 이게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뇌가 가족을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곧 내 통제 범위 안의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고장난 것 같은 답답함이 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밥을 먹어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가족이 내 방식과 다르게 뭔가를 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내 연장이 아닙니다. 독립된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뇌가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한 명을 딱 5분만
처음 만나는 귀한 손님처럼 대해보세요. 이름을 부르고 오늘 어땠는지 진짜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세요. 뇌는 맥락에 반응합니다. 손님 모드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상대를 다시 독립된 사람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을 감정의 귀소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50살 자영업자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납품처에서 단가를 또 후려쳤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최 사장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속으로 치를 떨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최 사장님은 왜인지 모르게 버럭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아내가 멍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님은 소파에 앉아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정 전위라고 부릅니다. 진짜 화가 나야 할 대상에게는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 안전한 대상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납품처 사장한테는 화를 못 냅니다. 관계가 끊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은 어딘가에 어떻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뇌 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믿을수록 안전할수록 감정이 쏟아지는 구멍이 됩니다. 최 사장님이 상담 후에 한 말이 있어요. 납품처 사장한테 못한 말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왔던 거더라고요.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밖에서 예의 바른 사람은 집에 올 때 연료통이 비어 있습니다. 감정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맞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대를 말하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말하면 약속이 됩니다. 셋째, 우리 뇌는 가족을 나의 일부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을 알아채는 순간 상대를 독립된 사람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가족은 내가 밖에서 못한 말들이 귀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이 화가 어디서 온 건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되죠. 퇴근하고 지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 이론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딱 하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3초 멈춤법입니다. 가족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이 세 가지를 속으로 빠르게 스치는 겁니다. 하나, 지금 내 연료통은 몇 %인가? 둘, 지금 이 화가 진짜 이 사람한테 나는 화인가? 셋,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안전한 사람이어서 지금 나오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3초 안에 스치기만 해도 됩니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충동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에 전두엽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짧은 3초가 반응 회로와 선택 회로 사이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연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족한테 가장 못되게 구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뢰의 증거입니다. 다만 그 신뢰가 상처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배운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 조절 패턴을 바꾸는 것이 외부 관계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정착된다고 합니다. 이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로 바꾸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4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이야기다 싶은 게 있다면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내 관계의 작은 전환점이 되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연료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구조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